그래 얘들아. 자,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는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단원으로 들어왔어.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 4단원에서는 어떤 시장에서 일개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할까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는 한 사회, 한 국가, 어떤 모든 국민들, 좀 더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총생산 GDP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아무튼 국내 총생산이라고 GDP, 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 경제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제 경제 성장 뭐 당연한 거. 두 번째로는 물가와 실업. 우리 절대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지. 물가랑 실업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세 번째로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지. 국제거래와 환율. 왜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야 할까? 왜 이 환율이 상승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알겠지? 그래서 막 너네 GDP는 이렇게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GDP 성장률이 뭐 몇 %대다. 지금 세계경제기구에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몇 %로 지금 예측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표현해주는,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거 물가. 지금 얘네가 뭐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이거 돈다발이야. 돈다발. 과거 1차 세계대전 직후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에서 나타났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그냥 썩어 나는 거지. 휴지를 하나 사려면 진짜 돈 무대기를 들고 가고, 머리를 자르려면 돈을 수레에 담아서 끌고 갔어야 한다는 일화가 있어.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실업. 떼놀래야 떼놀 데 없는 그런 이야기지. 선생님 친구들도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실업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 알겠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율, 어떤 국제거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너희들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나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하수능도 알아봐야지. 자, 국민 경제 지표로서 이 국내 총생산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GDP라고 불러. 국내 총생산. 이 GDP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GDP의 증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 이해하고, 경제 성장이 되면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논해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 영상 보는 동안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프린트 여기다가 적어둘게. 알겠지? 영상 한번 봐봐.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국토의 절반은 파괴되었고 울창했던 산이 사막화가 되어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도 가혹하고 내일이라는 서투른 희망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오늘이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가난한 나라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같은 분단국인 서독에서 1억 4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얻는데 겨우 성공했습니다. 서독이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혀서 낯선 땅 서독으로 간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거지에 알코올을 묻혀 이리저리 굴리며 닦는 것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뜨거운 지열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는 서독 파견 간호사와 광부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월남전 파병은 한국 경제회생의 기폭제가 되었고 참전용사들의 전투수단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피 같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밤낮으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갔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만 달러를 달성한 지 12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의 찬사와 이목을 받으며 가혹한 위기와 역경을 헤쳐온 대한민국의 저력, 대한민국의 DNA에 담긴 역경을 이겨내는 힘으로 전 세계에 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의 독립국가 중 민주화와 경제발전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 1961년 OECD 출범 이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바로 세계의 감동과 희망 그리고 기적을 보여준 대한민국입니다. 얘네 좀 봤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그냥 이 영상 한번 가져와 봤어. 좀 굉장히 국뽕이 많긴 한데 한 번도 이런 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치? 네. 아니 말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여기 영상에도 나왔는데 2015년 국내 총생산이 11위였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있지. 이런 것처럼 국민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국민 경제 지표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나라의 경제 현상을 통계 수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해. 알겠지? 프린트 잘 채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한 GDP, 국내 총생산 또는 GNP라고 하는 국민 총생산, 그 외에 어떤 물가 상승률 또는 실업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G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자, 국내 총생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 너네들도 적어, 나도 적어야겠다. 자, 일정 기간 동안 또 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새롭게 생산됐어야 돼. 다 적고 있니? 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다. 다 적어봤어? 그럼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 GDP라는 것이, 근데 너네는 보도막한 거 별로 없구나. 그냥 이걸로 해야겠네.
일정 기간 동안이야. 일정 기간 동안. 이 일정 기간 동안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2019년, 2018년, 2020년 이런 것처럼 하나의 연도 동안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말이지. 두 번째로는 한 나라 안에서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왔어. 손흥민이 저기 토트넘에서 뛰고 있지. 손흥민 연봉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어? 모르나? 나도 모르긴 한데 아무튼 손흥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버는 거잖아. 그래서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생산한 생산물이어야 돼. 알겠니? 세 번째로는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인 거야. 그래서 이 새롭게란 자 만약에 기간을 2018년이라고 잡았어. 그럼 2018년 동안 생산된 거여야 돼. 2019년 뭐 2017년에 생산된 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시장에서 너희들이 막 중고거래 같은 거 하나? 중고나라 같은 거. 그래서 중고거래 이런 중고품은 여기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반드시 새롭게 생산된 상품이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이 최종 생산물. 이 최종이란 말이 무엇이냐? 한번 빵을 예로 들어볼까? 너네 빵 만들 때 뭐가 필요해? 밀가루. 그치, 밀가루가 필요하지? 자,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이제 농부 아저씨가 밀을 재배했어. 그리고 이 밀을 제분 공장에 팔았어. 그래서 이제 밀가루가 만들어졌네. 그리고 이 밀가루 회사에서 빵 아저씨한테 밀가루를 팔아가지고 빵 아저씨가 맛있는 빵을 만들었다. 이때 이 밀과 이 밀가루는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해서 결국 이 마지막에 생산된 도중에 투입되는 재료는 신경 쓰지 않고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빵 가격만을 너희들이 여기 GDP에 포함한다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알겠어?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건 또 가능하겠지. 자, 농부가 밀을 재배해서 일부는 밀가루를 팔고 일부는 그냥 밀로서 판매를 했어. 그리고 그 밀은 또 다시 어떤 다음에 농사에 투입이 됐어. 그럴 때는 이 밀 역시 전부 다 판 게 아니라 일부 사용한 이 밀 역시 GDP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어떤 것이 되었느냐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최종 생산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겠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장 가치의 합,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시장 거래. 자, 우리 어머니께서 또는 뭐 아버지께서 이제 전업주부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 그분들이 전업주부를 안 하고 파출부를 한다고 치자. 어떤 가사도우미를 한다 치자. 그럼 그분들은 그 가정으로부터 돈을 벌겠지. 그래서 이 가사도우미의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GDP에 포함되는 것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 GDP 이야기를 할 때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한테 어떤 가격과 수량을 제시해 줄 거야. 그래서 가격 곱하기 수량이 GDP가 된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100만 원이고 그 상품의 수량이 10개가 있었어. 그럼 이때 GDP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야. 왜냐? 이 상품은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 실테고 최종 생산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바로 이 시장 가치가 가격이잖아. 그래도 이 10개만큼의 어떤 상품이 거래가 됐다. 10개만큼의 시장 가치가 창출이 됐다.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앞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 알겠지? 이거 이따가 너네 프린트할 때 나올 거야.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민총 생산은 아직이야. 한번 이거 두 개 비교해 볼 거야. 자, 1인당 국내 총 생산. 국내 총 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야. GDP, 그러니까 GDP 나누기 인구분의 GDP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데, 자 예를 들어보자. 너네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버는, 미국 GDP가 가장 세계 1위인 거 알지? 몇 조, 아무튼 몇 조.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과연 잘 산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인 인구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미국의 GDP를 그 인구수로 나누어 봤을 때 그 개인이 벌어들이는 그 달러, 그 돈들, 그것들이 그 미국 국민들의 진정한 소득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4%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4%가 아니다. 30대 70이다. 상위 30%가 그 나라의 70% 부를 차지하고 하위 70%가 그 나라의 30%의 부밖에 차지를 못한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너희들이 여기서 안 헷갈리면 좋겠어. 자, 국민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똑같아. 한 나라 안에서 이게 아니야. 바로 한 나라의 국민들, 영토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건 다 똑같아. GDP랑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을 국민총생산 GNP라고 불러. 그래서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다 약자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거 두 개, 이 한 나라 아니라는 게 영토, 국토, 영토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고, 이 GNP는 한 나라의 국민들, 사람이 기준이고 영토가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영토가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GNP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외국인 방송인 누구 있어? 외국 방송인. 샘 오칠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GDP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GDP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GDP에 포함이 돼, 샘 오칠이는. 왜냐? GDP는 한 나라의 영토잖아.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했으면. 그리고 반대로 그럼 샘 오칠이의 소득은 GNP에는 반영이 될까 안 될까? 반영이 안 되지? 그 사람은 외국인이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손흥민이 영국에서 벌어들이는 돈, 파운드, 유로인가? 아무튼 그 돈은 GNP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GNP에는 포함이 되는 거야. 잘 알겠어? 네. 이거 아무튼 너희들이 꼭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네. 자, 그렇다면 넘어가도 돼? 네. 자, 이제 국내 총생산 개념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GDP, 국민 경제 지표 중 하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국민 경제 지표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듯이.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가사노동, 우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라던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 굉장히 가치 있는 행위지. 또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반영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 자, 미국의 환경. 중국을 예를 들까? 중국 GDP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 네. 근데 중국에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네. 걔네 환경 어때? 그러고 그치? 드럽지? 꼬락선이 보면은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그런 많은 피해가 있는데, GDP는 그런 거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몰라. 야, 환경오염이 뭐가 중요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라고 하면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처럼 우리 인류에게 피해를 줄 만한 현상들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로 우리가 이걸 따져봤을 때는 나중에 막 마이너스 1000만 원은 마이너스 5억 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서도. 자, 세 번째로는 소득 분배 수준이나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기 어려워. 그리고 삶의 질 역시 파악이 곤란하지. 우리나라 국민소득 한 2만 달러 되나? 2만 달러 넘었지?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다 잘 살까? 당연히 힘든 데도 있을 거야. 실제로도 이런 것처럼 빈부격차를 파악하기 어렵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 만족하니? 네. 만족해?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행복한지, 그러한 삶의 질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어. 알겠어? 이거 그래 이거 근데 너희들 교과서 봐도 되긴 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적어줄까? 18 적어줄까? 저거 잘 안 보이지 PPT. 난 여기다 한번 적어줄게. 그래서 어떤 가다 노동처럼 가치는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이게 핵심이야. 이게 포인트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반영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자원 고갈, 환경 오염처럼 피해를 주는 경우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소득 분배, 소득 분배나 또는 이제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지 빈자와 부자들 간의 격차, 빈부격차를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들이 과연 사람들이 그 삶의 질에 만족하는지 실질적인 삶의 질 역시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우리 스스로만 알 뿐이지 이 GDP는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래도 이만한 게 없긴 하지? 알겠지? 자, 천천히 이렇게 옮겨서 적어보도록 하고 이제 경제 성장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무슨 뜻이냐? 생산 능력이 커져가지고 재화, 서비스의 총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재화, 평소보다 더 풍요로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경제 성장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물가 변동을 제거한 실질 국내 총 생산의 증가율로 측정할 수 있대.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 얘들아, 물가는 고정되어 있을까? 변동할까? 물가는 끝없이 변동해. 그래서 물가가 우리 10년 전보다 2배가 뛰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물가를 만약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아까 선생님이 적은 것처럼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만 표현을 한다면은 실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줄어들었어도 물가가 더 뻥튀기가 된 거지. 그 증가한 물가를 보고 그 상승한 물가를 반영한 GDP를 보고 야, 우리 경제가 좋아졌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물가 변동을 제거한 상태로 이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거야. 뭐 와닿진 않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프린트를 하면서 어차피 알게 될 거거든. 야, 그래도 오늘은 뭐 딱히 형성평가 이런 거 따로 안 할 거고 너희들이 프린트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선생님이 논해준 거 있지? 네.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민 총생산 앞장 뒷장으로 있으니까 한번 짧은 시간 동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풀어봐. 이거 지워도 돼? 지울게. 프린트 한번 풀어보자. 너네 프린트 푸는 동안 선생님은 열 뛸게. 네. 너네 시험은 진짜 교과서랑 그냥 유인물만 어떻게 잘 찾아봐. 네. 그리고 공부하면서 막 이거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고. 자, 열을 재도록 하겠다. 지금 뭐였더라 이거? 네. 맞아. 다른 거 처음 써. 멋있죠. 그래, 축하하다.
40분에 끝나잖아. 네? 우리 40분에 끝나는데? 너는 밥 때문에 40분이야. 네. 그거 달라. 빨리 밥 먹고 싶어? 그건 아니고 우리 10분 늘어. 내가 프린트 지금 해볼까? 하면서 들어. 5분 남았어, 5분. 5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자, 알겠지? 오늘 프린트를 무너져가지고. 자, 얘들아, 그럼 빨리 해보자. 너희들이 빨리빨리 얘기해주면 돼, 알겠어? 자, 가. 1번에 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격은 국내 총 생산이다. 5야, X야? 5야? 네. 그래, 5야. 자, 2020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벌어들이는 돈은 국내 총 생산이다. X. X야? 네. 왜? 국민이 국내에서는 벌어들이지 않았어요. 그치.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국민이지. 자, 2020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이 벌어들이는 돈은 국민 총 생산이다. 5예요. 맞아? 네. 그래, 맞아. 자, 밀을 재배하는 농민이 제분회사에 밀을 판매하고 제분회사가 밀을 통해 밀가루를 만들어 판매했을 때 농민이 재배하여 판매한 밀은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된다. 아니에요. 아니야? 최종 생산물의 가치. 그치.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포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농민이 밀을 싹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하자. 자, 춘천 풍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 제품은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된다. 아니요. 아니야? 중고 제품은 아니에요. 중고 제품은 안 되고 그 해, 어떤 그 특정하는 해에 새롭게 생산되어야 돼. 우리나라 농구팀 원주 DB에서 선수단이 벌어들이는 돈은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된다. 이때 외국인은 제외야. 맞아, 틀려? 맞지? 자, 4. 방송인 샘 해밍턴이 국내 방송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된다. 맞아요. 맞아? 쌤 해밍턴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 사람 애도 낳고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국적을 받았어? 그쵸. 그러니까 집을 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 넌 왜 그 아저씨 요즘까지 외국 호주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 이미 귀화한 거야 우리나라에? 그래, 그렇다면 뭐야? 이거 원래 X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귀화한 거야? 그 사람이 그지? 윌리엄 혹시? 윌리엄이랑 맥주니. 예. 자, 아무튼 이제 2번. 다음을 읽고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을 구하시오. 해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너 이거 뒷장 있니? 봐봐. 씨. 네? 아니. 내가 원래 내가 그럼 뭘 준 거지 너네한테? 이걸 줬어야 되는데. 이건 젠장. 아닌가? 그래, 얘들아. 너네 밥을 생각보다 더 빨리 먹으러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아니야, 앉아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끝났다고 했을 때 끝난 거야. 원래 너네한테 앞뒷면으로 인쇄했던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져와 버렸어. 그래서 미안해. 아무튼 이거는 그냥 다음 시간에 우리 할 때 그때 이야기하자. 알겠지? 그리고 너네 프린트 설명해 줄게. 자, 프린트는 수행평가고 이번 주 목요일에 선생님이 거둘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그냥 빨리 검사 휙휙하고 너네 금요일에 줄 수 있도록. 자, 기본 프린트. 그냥 너네 이거 근데 잘 썼지? 네. 그치? 자, 아무튼 기본 프린트 1쪽부터 18쪽. 그거는 그냥 너네 기본적으로 우리 학습할 때 했던 거고. 두 번째, 자산관리 방법, 나의 선택은 이건 좀 1쪽만 있더라. 묶고 더블로 가는 걸 좋아하는 철용이 알지? 네. 응구 나오고. 자, 세 번째, 경제 전문가가 되어보자. 너네가 아마 처음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렸던 걸 거야. 이거는 두 쪽이고. 자, 네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자체를 변화시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나와 있는 프린트야. 이것도 두 쪽이고. 너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선생님이 나중에 여기다가 따로 붙여놓을게. 반장한테 부탁해서. 알겠지, 윤채? 그래. 그리고 너네 만약 프린터 없으면 잃어버렸어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받으러 와. 네. 왜냐면 이거 프린트는 너네 어차피 공부도 해야 되는 거니까 프린터 없으면 꼭 받으러 오고 대신에 빈칸만 잘 채워서 갖고 와. 알겠지? 잘 정리해보고 꼭 나한테 받으러 오길 바래. 그래, 오늘 하루 고생했다.